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올인원 우리 요약집 133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던 거였는데 최근에 좀 안 나오다가 36회 시험 때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단순 암기식 문제가 나왔고 또 중요한 개정 내용이 그동안 있었는데 출제 안 된 게 있어가지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이요. 자, 우리가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니까 누가 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느냐 그러면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요? 지자체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그죠? 세금 계산을 과세표준을 결정을 지자체장이 하는데 보통징수하니까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죠?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옛날에 많이 물어봤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과세 기준을 현재 뭐예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면 틀려요.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지자체장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 기준을 결정하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부동산에 한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 시장가 비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소액세금이 어떤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개별 공시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에 물어보는데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곱한 금액을 한다. 맞는 얘기예요. 또는 토지 과세 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가 곱한 금액을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가니까. 그래서 개별 공시가가 바로 값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에도 반드시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축물 같으면 지방세법에서는 이게 이제 60에서 이제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0에서 9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70%인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반드시 이거 공정시장 곱하는데 몇 프로라고요? 70%입니다.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70%고 자 그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고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표준액이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에다가 즉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을 곱하는데 현재 몇 프로입니까? 60%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방세법에는 이게 40에서 8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주택 60%입니다. 단 근데 작년 시험에 나온 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요. 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시가 표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세대 1주택은 하여튼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이게 3억 원 이하일 때는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일 때는 44%, 6억 초과하는 주택이 몇 프로? 45%의 공정시장가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44, 6억 초과하면 45%. 작년에는 1세대 1주택인데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몇 프로에 물어봤는데 몇 프로입니까? 45%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이나 법인 소유는 일반적으로 60%고 한시적으로 이제 1세대 1주택 같으면 이게 2026년도에도 이게 이제 한시적인 규정인데 이거 어떻든 간에 올해도 연장돼서 2026년도에도 이렇게 시가표준액에 따라 43, 44, 45%의 공정시장을 곱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을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려요. 시험에서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한 금액입니다. 70%를 안 곱하면 틀려요. 근데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안 곱해요. 그래서 곱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저 선박 공기는 시가편액이 1억이면 바로 이게 과세표준이 되고, 토지는 개별 공시가가 1억이면 1억이 바로 과세표준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가의 70% 곱한 7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주택에 한한다. OX요. X입니다. 모두 건축물도 공정시장 곱하고 선박 공기가 안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2024년도에 이게 신설이 됐는데 아직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고 있냐면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사실은 세부담 상한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게 이제 출제자가 출제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출제 안 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수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가정할 때 2번이나 설명드렸는데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말하자면 재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건데요.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자 보세요. 토지, 건축물은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이 없습니다. 써놓으셔야죠. 주택의 경우만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의 과세표준이 그러니까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 이 주택의 과세표준이 법령에 따른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뭐한 경우? 큰 경우요. 자, 큰 경우에는 해당 이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즉, 그 상한액을 못 넘게 한다는 건데, 자, 주택의 과세표준이요. 시가편에다 공정시장가를 곱한 그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상한액을 넘었을 때 상한액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상한액을 넘지 않았다? 그러면 그대로 시가편에다 공정시장을 곱한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고, 상한액을 넘었을 때 상한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요 큰 경우인데 적은 경우라고 바꿀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 다음에 이 주택의 과세표준인데 시험에서 토지의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이 자, 법령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큰 경우에 이 토지의 또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이게 이제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주택뿐만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그럴 때 이 과세표준 상한액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요. 상한액 식이 나와 있는데 못 해도 괜찮습니다. 직전 연도 해당 주택 과세표준 상당액에다가 과세기준 당시의 시가편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 상한율을 곱하는데 이 과세표준 상한율이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지수나 주택가격 변동률, 지방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0에서 5% 범위에서 정한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데 현재 시행령에서 과세표준 상한율이 몇 프로냐? 5%예요. 그 말은 이 식의 의미를 종합하면 결국은 의미는 이거예요. 주택의 과세표준은 전년도 과세표준의 올해 몇 프로? 5%를 못 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하여튼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자,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주택뿐만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토지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 못 넘게 합니다. 상한액보다 적으면 당연히 원래 주택 과세표준으로 하는 거고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시가편액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편액이요. 우리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고 하고 지방세는 시가편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칭해서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할 때 토지 시가편액은요. 토지 시가편액은 자, 개별 공시가로 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근데 여기 보세요. 개별 공시가로 하는데 이 개별 공시가가 만약에 공시되지 않았다. 자, 개별 공시가가 공시되지 않았다. 토지 개별 공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자, 지적공무상 우리가 매립간 쪽에서 신규로 등록된 토지는 아직 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무수구청장, 즉 지자체장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산정한 가격을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32회 때 어떻게 바꿨냐? 개별 공시가 공시 안 됐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항상 여러분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고시한다? 지자체 장이 산정고시한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고시한다? 지자체 장이요. 그래서 부동산 획계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지방세, 과세, 시가순액 누가 산정고시한다? 지자체 장이 산정고시한다. 이걸 잊지 마시고 또 아직 올해 거 산정고시가 안 됐을 때는 이런 것 여기는 없지만 이런 올해 거 아직 산정고시가 안 됐다 그러면 직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올해 거 아직 산정고시 안 됐어? 그럼 전년도 거 적용하고 이런 거. 자,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순액인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가격인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가 안 됐다 그러면 역시 지자체 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 비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산정 가격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이 공시 안 됐을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시장구조구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으로 하는데 하여튼 누가 산정고시한다? 지자체 장이 산정고시한다. 항상 시가순액은 지자체 장이 산정고시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여러 가지 지수를 적용해서 구하는데 몰라도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정도. 하여튼 결론.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시가순액 누가 산정고시한다? 지자체 장이 산정고시한다. 이거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표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먼저요. 30회 때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단 주어진 조건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내 빌딩이나 토지를 임대로 내면서 꼬박꼬박 사용해 임대로 내면서 그럼 제 빌딩이나 토지에 당연히 재산세 어떻게 한다? 부과합니다. 자, 유료로 사용하니까 과세고. 한국농어촌공사나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수여한 농지. 요거 뭡니까? 우리 종농, 매사농, 법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종농, 매사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 직접 경작한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소비용에 소유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법 및 단체 소유 농지지만 종농, 매사농은 뭐합니까 이거?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니까 비과세예요? 과세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는 거지. 과세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한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투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지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퍼블릭한 게 공공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비과세인데 단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이거?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고. 그 다음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한 법률에 따라 정된 채종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이며 비과세, 림자로 끝나는 이며 비과세. 그래서 이때 많은 수험생들이 제 음성 들으면서 림자로 끝나는 이며 아싸 비과세 제 음성 들으면서 답 골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우리 2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작년 기출문제인데 단순 암기식 문제가 나왔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2020년도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재산세 과세 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인데 시가순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택분은 원래 60%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시가순액 곱하는 게. 근데 시가순액에 따라서 1세대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3억 원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면 45%. 이건 우리가 단순 암기식 문제 맨날 한 거예요. 맨날 한 거니까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식 문제.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냥 알고 지나가고요.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법소종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목장, 용지, 임야, 공장 용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 가액만을 과세표준에서 분리해서 저율의 단일세를 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분리대상 토지는 따로 분리해서 저율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007%, 빵 2% 이렇게. 골프장 등 살성자산으로 간주되는 토지는 역시 분리대상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그렇죠? 분리대상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해당 토지 가액만을 과세표준에서 분리해서 고율의 단일세율. 살성자산 토지는 4% 단일세를 적용하고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토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3번,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 소종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별로. 자, 우리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소종의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니까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가지고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별도 합산 대상과 분리 대상을 제외한 토지. 분리나 별도에서 튕겨져 나온 애들,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말하는 거고, 종합합산 토지는 소유자별로 역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가지고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그처럼들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 합산 과세와 종합 합산 과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아예 말도 안 되네. 자, 재산세는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하죠. 전국의 모든 토지가 아니라 시군구,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를 합산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시니까 자, 2번이요.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주택과 선박의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냐? 1세대 주택은 아니고 주택의 과세표준 상한액을 넘지는 않았답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는데 상한액 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 시가표준액 1억일 때 주택은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몇 프로? 60%. 1세대주택이 아니니까 60%니까 얼마? 6천만 원이고, 선박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1억이면 바로 어떻게 한다? 1억이 과세표준 되는 거지. 공정시장가액비를 선박항공기는 안 곱하죠? 그러니까 6천만 원, 1억 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과세표준.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제를 보니까요,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단 주택을 소유하는 자는 1세주택자는 아니랍니다. 자,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바로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아니지. 반드시 여기다가 토지 건축물 주택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원칙적으로 60% 곱해야죠. 그 다음에 니은번 주택의 과세표준이 법령이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 주택 과세표준은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니, 상한액을 넘었을 때 상한액으로 하는 거지, 상한액을 넘지 않았으면 원래 시가표준에다 공정시장가 곱한 금액으로 해야죠. 그래서 적은 경우가 아니라 보다 큰 경우에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니까요, 주택부는 법령에 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지만 주택부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죠? 법령에 따른. 근데 토지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아시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과세표준 상한액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안 나왔지만 니은번, 디귿번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아까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게 만약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시가표준액에다 모두 곱하고 공정시장가를 곱하는 거고, 만약에 선박항공기만 안 곱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리을번도 틀렸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문제죠,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구역 중에서 통제보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선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고. 2번 정답이고. 3번
자, 국가자치,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고,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임시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도 잘 봐주셔야 돼요. 고급 오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이 아니어야 되고, 과세 기간제 1년 미만이고 비과세고, 백두대간 보호조가 내면 이거 왜 시험에 안 내냐? 백두대간 보호조가 내면 비과세고요. 이런 거예요. 2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우리 재산세 세율로 갑니다. 자, 재산세 세율을 보니까 14번 테마요. 우리 재산세 세율은 기출표시를 보세요. 거의 시험에 자주,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는 건데 36회 시험만 재산세뿐만 아니라 세율 자체 문제가 종합부동산세에서 정답 지문도 아니었고 지문 한 줄 나오는 정도밖에 세율이 언급이 안 됐어요. 세율에 관한 독립화 문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세율에 관한 문제가 최소 2문제에서, 세율 관련한 문제가 최소 2문제,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36회는 아예 세율 문제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는데, 자, 어떻든 간에 재산세 세율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기 때문에 역시 올해 37회 시험이요, 37회 시험이요, 36회 안 나왔다 할지라도 37회 시험은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고 과세표준과 세율 묶어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시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핵심 내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또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시험은, 우리가 이제 날씨도, 시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한테 슬슬 시련의 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날씨가 올해는 5월 말부터 뭐 33도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날씨가 막 후덥지근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도 좀 낫네요. 그래 뭐 날씨가 막 후덥지근하고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럽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요새 벌써부터 이러면 이게 7월 말 8월 초 막 이렇게 7, 8월 달 되면 얼마나 올해 또 더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원하게 또 덥지만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세율, 재산세는 세율이 표준세율,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중과세율로 나눠지는데, 먼저 표준세율이요. 기출문제 표시서 보다시피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구조는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재산에 불과한 세금이니까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면서 보유하는 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비례세율도 적용됩니다. 지자체 장은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면 재산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 적용합니다. 근데 시험에 이제 3번 나왔던 것이,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만 적용한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근데 이거 시험에서 가감 조정한 세율은 보세요. 원래 단서 규정이 없었다가 단서 규정이 옛날에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신설되는 그 해에 만약에 이거 시험에 나오면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땡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시험에 그 해 나온 게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틀렸죠? 제가 그렇게까지 알려줬는데 이런 출제 히스토리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나중에 나온 게 또 가감 조정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맞춰야죠? 또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3년간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했는데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최근에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맞춰야죠,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했는데 못 맞추면 안 되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재산세 세율,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요,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공기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일단 재산세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토지는요, 세율 구조 한번 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똑같이 해놓으셔야죠.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이. 그 다음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역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지 세율 구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비, 종루, 별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암기 코드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토지 세율 구조 어떻게 암기했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분비, 종루, 별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분리상 토지는 007 또 세분화해서 007 빵2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007%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셔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 2%는 공장,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사 소유토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더 많이 있지만 요 정도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사치성 재산 토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오락장, 골프장 토지가 4%고.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표준세율 세분화해서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 007 빵24 비례세율이요. 비례세율 빼면 안 돼요. 비례세율이니까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세율은 007%로 일정합니다.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구역 내 토지 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해가지고 3단계 초과순수율인데 이 3단계라는 게 02,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세요. 02, 05, 02, 05, 3단계 초과순수율입니다. 최저 0.2에서 최고 0.5. 그래서 시험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일 때 종합합산상 토지 세율을 물어보면 그냥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어쩌고저쩌고 그냥 0.2% 최저 세율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0.2%로 생각하고 별도 합산상 토지는 역시 별도끼리 소유자별 합산해서 3단계 초과순수율인데 02, 04, 0204 3단계 초과순수율입니다. 그래서 종합은 0205, 별도는 0204. 별도가 세율이 낮죠? 0204.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2억 원일 때 별도 합산상 토지 세율을 물어보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최저 세율로 항상 0.2%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은 0205, 별도는 0204, 3단계 초과순수율입니다.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비인데 건축물은 보세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은 건비. 잘 모르겠으면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거. 자, 일반 건축물 0.25% 비례세율이고요. 0.25%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한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나왔다 그러면 얘는 0.5%입니다.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예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공장이 그러니까 시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에 공장이 처음에는 이렇게 덩그러니 있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여기 집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해서 개발되면서 집들이 들어서면서 처음엔 공장만 있다가 나중에 이게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겠죠? 응? 공장이 먼저 있었어도 우리가 흔히 저런 데 가면 공장이 구도심 지역에 가면 공장이 먼저 있었는데 주변 집들이 들어서가지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장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존속 기간 동안 계속 일반 건축물의 2배로 0.5%로 계속 이제 과세를 합니다. 사실은 이때 공장은 도시 지역 내 꼭 필요한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요. 도시용 내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 이제 계속 0.5% 세율이 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이 특별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고 바꿨는데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시지역의 주거지역 및 지자체 조례 정하는 지역 내 공제 건축물 0.5% 1천분의 5 즉 0.5% 세율 적용한다고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골프장 구불학장 건축물이요.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보세요. 사치성 재산 건축물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몇 프로? 4%고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건 건축물 표준세율이고 여기다가 중과세 대상 건축물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건축물 세율을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건축물, 중과대상 건축물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외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1.2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25%요. 그래서 0.25% 일반 건축물에 자, 요거 5배요. 그래서 0.25%의 5배 그러면 1.25%가 될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 설치, 공장용 건축물인데 줄여서 우리는 그냥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 나왔다 1.25%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세율 우리가 외웠었는데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웠었습니다.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건축물 세율 어떻게 외웠냐? 건비인데 건축물은 비례세율인데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 세율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벌써 넘어가 버렸네. 건축물 세율 그래서 일반 건축물 025,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공장 과밀역 내 공장 신증설 공장 건축물 1.25%. 자 안 오면 주거 4%인데 예전에 제가 그 어떤 그 분당에서 옛날에 2000년, 2010년, 2008년 뭐 고무렵에 강의할 때 그 에피소드 얘기해 드렸잖아요. 어떤 주부 수강생이 항상 그냥 블라우스 계열의 옷을 입고 제가 보기에 풀 메이크업, 풀 액세서리 장착하고 항상 조용조용 다니는 주부 수강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뭐 물어볼 때 뭐 목소리가 너무 작게 조용조용 물어봐가지고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릴 정도로 조용조용 물어보는 그런 조용조용 다니는 주부 수강생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 가는데 복도에서 누구랑 통화하고 있는데 육두문자 날리면 통화 저거 떨었죠? 야, 이 시켜. 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저 수강생이 저런 수강생이 아닌데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 수강생이 한참 육두문자 날리면서 뭐라고 통화하다가 나를 딱 보더니 창피하다고 도망간 주부 수강생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나중에 불러가지고 누군데 그렇게 무섭게 통화했냐고 그랬더니 중딩 남자애들은요 교수님 일단 목소리부터 기선제압해야 돼요. 야 이 새끼야 숙제했냐 이랬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거죠.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데 자 보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계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요는 0.25% 5배 125세요는 과밀역 지역 내 공장 신증설 안 오면 주거 4%는 사실상상 건축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웁니다. 다 같이 건축물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래서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요. 요거까지. 자, 중과대상 건축물까지 표준세율과 함께 건축물 세율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주택은 준우인데, 그러니까 주택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초과 누진세율이. 주택은 준우 누진세율인데 별장과 고급주택도 포함이죠. 별장이 이제 살상사에서 제외됐잖아요.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주택과 똑같이 과세하고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준 과세고 그러니까 별장 고급주택 포함해서 주택은 세율 어떻게 외운다고요? 01 04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최저 0.1에서 최고 0.4인데 과세표준 금액이 보세요 여러분. 과세표준 금액이 주택이요. 과세표준 금액이 만약에 주택의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6천만 원. 자, 6천만 원 이하다. 6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6천만 원 이하일 때 0.1%입니다. 자,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세율이 더 낮아요.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역시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005%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세율 정하는 것이지, 자, 주택별로 세율 정하는 것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이 있더라도 A주택, B주택, B주택,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것이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의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리고, 주택가액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정됩니다. 별창과 고급택도 일반주택과 똑같이 초과누진 세율이라는 거. 그래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이요. 자, 일반 주택은 0.1, 0.4, 4등의 초과세율. 공시가 9억 원 이하 1세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세율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주택과 요거를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예? 자,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0.3% 비례 세율입니다. 그래서 선박 항공기는 그냥 비례 세율이 정도예요. 0.3% 비례 세율인데 여기다가 써놓을까요, 여러분? 0.3% 비례 세율입니다. 과표 크기 상관없이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0.3% 비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걸 써놓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안 돼. 자, 0.3% 비례 세율이 적용되고요. 좋습니다. 비례 세율 써놓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만 몇 프로예요? 고급 선박만 이렇게 5% 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고급 선박만 5%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례 세율이고요. 비례 세율이 적용되고. 자, 우리 139페이지 우리 중과세율과 관련한 내용 그 위에 이제 표준세율 받고요. 표준세율 이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세율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점점 억세해지는 햇볕이 시련이 되는 오늘입니다. 그렇죠? 지금 비록 삶이 힘겨워도 또 아니면 힘겹다 느끼는 분이 계시면 공부가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시면 살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분명 좋은 날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